안녕하세요. 수학문제답 깨기의 스타쌤입니다. 자이스토리 중학교 2학년 1학기 1차 함수와 그 그래프 197번부터 보겠습니다. 1차 함수 y는 2x의 그래프를 y축 음이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와 그랬죠. 자, y축 음이 방향이에요. 음이 방향이면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음이 방향 3만큼 마이너스 3입니다. 즉 여기 뒤에다가 마이너스 3을 쓰면 되겠죠. 자, 이거의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y축으로 y축을 회전축으로 하여 한 바퀴 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네요. y는 2x-3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기울기 절편이죠. 절편 먼저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고요. 자, 요 점을 지나고요. 기울기가 2죠. 대략적으로 2면은 한 칸 갈 때 두 칸 가는 거.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여기서 한 칸 갈 때 두 칸 가는 거 일정한 비율로 한 칸, 두 칸 해가지고 이 두 점을 지나게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나머지 점들은 필요하면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이런 그래프고요. 자, 이 문제에서는 x절편도 구해야 되겠죠. 이 넓이, 이거를 회전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x절편은 y에 0을 대입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 넘어가면 3 되고 2로 나누면 2분의 3. 여기가 2분의 3. 자, 그래프를 그렸고요. 자,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을요. 자, y축을 회전식으로, 자, 이 y축을 회전식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립니다. 자, 돌리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자, 입체. 그죠? 이거 돌리면은, 자, 이렇게 돼서요. 자, 이렇게 밑에가 원 모양이 나오고요. 이렇게. 그래서 원뿔 모양이 나옵니다. 삼각형을 회전시키면요. 이렇게 하나가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을 회전시키면은 하나의 변을 기준으로 회전시키면 원뿔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상상이 안 되면요. 직접 종이를 잘라가지고 회전시켜 보세요. 그래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원뿔의 부피죠. 뿔의 부피는요. 뿔과 기둥의 관계는 기둥.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볼까요? 이렇게 원뿔. 원기둥이 있죠. 자, 원기둥하고 여기 어떤 한 점, 뭐 꼭 가운데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이 뿔 모양 이렇게 기둥과 뿔은 비율이 이 뿔의 모양이요. 넓이가 부피가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사각형 모양, 직육면체 이렇게 사각 기둥이죠. 사각 기둥도 마찬가지예요. 사각 기둥의 부피와 뭐 여기 하나 꼭 점을 찍어서 이렇게 뿔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사각뿔 얘의 부피도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입니다. 모든 뿔은 3분의 1 곱하면 돼요. 그래서 이 원뿔의 부피는 자, 원기둥을 먼저 구합니다. 그럼 밑넓이. 자, 여기 반지름이 여기 2분의 3에 해당하겠죠? 2분의 3. 이 밑넓이가 반지름 곱하기 파이가 돼서 4분의 9파이가 밑넓이고요. 높이는 자, 여기 높이 되겠죠? 여기 높이. 여기니까 뭐 양수로 봐야 돼요. 마이너스 3까지 갔으니까 높이는 3. 자, 이게 기둥이고요. 뿔은 여기에 곱하기 3분의 1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고 4분의 9파이가 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왜 3분의 1을 곱하냐면요. 이건 나중에 배워요. 이거는 고등학교 가서 적분이라는 걸 배워야지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적분을 이용하다 보면 개수가 3분의 1이 나와요. 뿔은 공통적으로 다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분의 9파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8번 그림의 정사각형 ABCD에서 A는 1참수, Y는 3X, 점 D는 1참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의 그래프 위 점이고 두 점 BC는 X축의 점이다.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자, 이거 보면요.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림에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이거 보고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문제를 풀면서 그림을 같이 봐요. 같이 보면서 이 문제 여기 글로 있는 정보가 여기 있냐 없냐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 있으면 그냥 이 그림 보고 풀면 되는 거고요. 혹시나 이 그림에 없는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것만 주의 깊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다 다시 표시를 하던가요. 이 문제는 여기에 모든 정보가 있고요. 여기 정사각형이라는 거 그것만 더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정사각형인데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문제 풀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미지수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미지수 도입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학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미지수를 도입 안 하고도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예요. 쉬운 문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로부터 구체적인 숫자로부터 식을 풀면 좋은데 지금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숫자적인 정보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뭐 한다? 미지수를 도입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수학 문제의 알고리즘이에요. 보통 이제 미지수를 도입해서 방정식을 풀잖아요. 이게 이제 인류가 이 동물보다 월등히 뛰어난 능력입니다. 이 미지수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획기적인 거예요. 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미지수를 정할 때, 자, 미지수는 가능하면 적게 정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른 문자들을 표현하기 쉬운 거, 그리고 좀 작은 거, 이런 거 기준으로 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요 B점 있죠? 자, 요 B점을 제가 미지수로 잡겠습니다. 요 점을 제가 A로 볼게요. A로. 그리고 A로 나머지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 다 표현해 보는 거예요. 부족하면은 미지수 또 다른 미지수 뭐 B 같은 걸 또 쓰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자, A만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A 그러면 요 점이 자, A점 X좌표가 A이기 때문에 요 점이 요 직선 위에 있다 그랬죠? Y는 3X 그래서 A를 대입하면 여기가 3A가 나오죠? 여기에 Y를 좌표를 A로 같이 표현이 가능하죠. 3A 그러면 요 길이가 나와요. 요 길이 자, 요 길이가 3A죠.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했어요. 이제 정사각형 정보를 쓰는 겁니다. 요것도 3A가 되기 때문에요. 3A. A에 3A 더하면 이 C점의 좌표가 4A인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D점도요. 자, X좌표, Y좌표가 둘 다 나왔어요. 4A, 3A. D점의 좌표도 알았고, 또 D점이 요 직선 위에 있죠. 요 식을 만족을 해야 돼요. 대입을 해보면 4A 대입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7이 3A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식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럼 성공한 거예요. 미지수 하나 썼는데 식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럼 A 값이 구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응용 문제를 푸는 겁니다. 풀어보면 넘어가면 7A, 7A가 7이니까 A 값 1 이렇게 되겠죠. 이 좌표가 1입니다.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거 한 변의 길이가 3A였죠. 1 집어넣으면 한 변의 길이가 3짜리. 넓이는 3, 3, 9. 4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번이요. 1차함수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더니 Y축 방향으로 A만큼 하면 플러스 A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1, 2, 4, 4분면을 지난다고 할 때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1, 2, 4, 4분면을 지난대요. 이렇게 있을 때 1, 2, 4, 4분면 여기를 지나는 겁니다. 기울기 볼게요. 알 수 있는 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음수죠.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인데 이렇게 있는 그래프인데 1, 2, 4를 지나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건 안 되는 거예요. 요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되려면은 지금 절편이 이 y 절편이요. 양수거나 자, 원점을 지나는 것도 되죠. 즉 y 절편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y 절편이 여기 마이너스 3 플러스 a인데 자, 이 값이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주의한 거 같다가 들어가야 돼요. 요거 조심하세요. 원점을 지나는 것도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지금 여기만 안 지나가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1, 2, 4, 4분면을 지나야 된다 그러네요. 원점을 지나면은 1, 4분면을 안 지나가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건 는이 들어가면 안 되네요. 이 문제는 요게 안 됩니다. 여기 안 되고 y절편이 꼭 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자 1, 4분면을 지나요. 1, 2, 4 지금처럼 1, 2, 4 지난다 하면 절편이 0보다 커야 되고요. 문제가 만약에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이 원점을 지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 문제는 넘어가면 A가 3보다 크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0번 그림은 새 1차 함수 LMN의 그래프이다. 자, LMN이 뭐 이렇게 있고요. 기억, 니은, 디귿 보니까 이것도 다 문자네요. 그쵸?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문자예요. 새 직선 LMN과 1차 함수 기억, 니은, 디귿을 알맞게 짝지어라 그랬습니다. 자, 다 문자인데 일단 여기 보니까 우리 기울기 항상 이 직선은요. 기울기하고 y절편으로 보는 겁니다.
n은 기울기가 양수죠. 요 m과 l은 기울기가 음이에요. 그렇죠? 기울기를 먼저 볼게요. 자, 보기 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a, 요거 a분의 1, 3a. 자, 부호를 보면 요것만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a에, 요거는 a에 다 부호가 플러스죠. 니은과 디귿은 기울기의 부호가 같은 거예요. 기억만 기울기의 부호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다른 게 하나가 n이었잖아요. n. 그래서 요 기억이 요게 n에 해당하는 겁니다. n. 그리고 니은과 디귿이 L과 M에 해당하겠죠. 요 두 개가. 뭔지 모르지만 아직. 그래서 요게 N이라는 거 알아냈어요. 그러면 자, N은 기울기가 양수고요. 절편도 Y절편도 양수죠. 자, 요거가 둘 다 양수돼야 돼요. 요 부호가 둘 다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A, B의 부호를 알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A가 플러스 되니까 A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B분의 1이 플러스 되려면 B는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입을 해보면 이제 요거 두 개는 이제 절편으로 구분이 될 거예요. Y절편. A 빼기 B 부호를 보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고요. B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빼주면 전체가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 둘 중에 마이너스가 여기죠. 마이너스인 게 L이 됩니다. 요게 L. 나머지가 요것이 M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N, 니은은 L, 디귿은 M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1번이요. 자, 평행인 그랬어요. 평행 그러면 머릿속에 평행을 읽자마자 머릿속에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 이게 딱 나와야 돼요. 평행은 두 일차함수의 그래프가 자, 그러니까 평행이니까 기울기 같아야 되겠죠? 요 m 값이 3과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n은 뭐 6과 다르면 되고요. 자, x축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할 때 ab의 길이가 6이다. 자, x축과 만나는 거 x절편이죠. 자, 이거 x절편 구해볼게요. x절편은 y에 0을 대입합니다. 그럼 x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풀어보면. 그래서 이렇게 x절편이 하나가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2가 나왔고 또 다른 거 그럼 얘는 근데 x절편 이 길이가 6이라고 됐잖아요. 6. 그럼 여기서 6만큼 되어 있는 건 두 개가 존재해요. 이쪽에 6만큼, 이쪽에 6만큼. 자, 여기 6만큼 떨어진 거는 마이너스 8이 되고요. 6 빼서 6만큼 더해주면 4. 그러니까 절편이 마이너스 8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얘의 절편이. 그렇죠? 그러면 둘 다 한번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8인 경우 자,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이 나오려면요. 이거 마이너스 3, 8은 24니까 n 값이 24가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n이 0보다 작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황이 맞지가 않고요. 4인 경우 보겠습니다. x절편이 4. 다시 지우고 x절편이 4인 경우 4,0을 지나려면 요게 3, 4, 12가 되겠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n이 마이너스 12. 자, 요거는 0보다 작으니까 상황이 말이 되죠. 그래서 n은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m은 아까 여기 3이었죠. 그래서 3하고 마이너스 12를 더하면 마이너스 9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평행 그러면 기울기가 같고 절편 다르구나. 특히 기울기 같다는 거. 이 절편 다른 거는 확인만 해주면 되고요.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 그 문제는 안 돼요. 기울기 같은 게 더 중요한 정보입니다. 기울기 같다. 그 다음에 뭐 x절편은 y에 0 대입해서 구한다. 그래서 길이가 6인 거 두 개 다 생각해야 되고요. 만족하는 거 찾으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2번이요. 1차함수 y는 ax 플러스 3 빼기 4a의 그래프는 상수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m, n을 지난다. 그러면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를 지난다.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셔. 자, 이 문제가요, 이제, 중학교에서는 좀 어려워서 잘 안 나오는데, 고등학교 가면 또 중요한 문제가 돼요. 우리 이 그래프의 특징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파악하는 문제인데, 이게 볼게요.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다. 즉, 우리가 이 등식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등식을 보면은, 등식 있죠?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등식에는 항등식이 있고요. 또는 방정식.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방정식은 어떤 특정한 x의 값에 대해서 성립할 때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항등식의 대표적인 게 만약에 뭐 ax 플러스 b는 3x 플러스 2 이게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 비교하면은 자, a 값이 3하고 같아야 되고요. b는 2랑 같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이게 항등식인데 자, 요 식에서 볼게요. 요 식에서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요점을 질한다. 그러면 일단 a의 값에 관계없이 이 등식이 항상 성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거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등식이 항등식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뭐에 대한? a에 대한 항등식이다. 요거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항등식 문제, 요 풀이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 풀이 방법이요. 요 방금 했던 계수 비교와 수치 대입.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계수 비교하고요. 수치 대입.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문제를 제가 계수 비교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계수 비교를 풀기 위해서는 이 A 있잖아요. 이거 X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것도 이거 A 입장으로 봐야 돼요. A로 다 묶어져요. 우변을. 자, 제가 A로 묶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A가 X 빼기 4, X 마이너스 4에 A 플러스 3이 있고 좌변은 Y 이렇게 있죠. 자, 이 식이 A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A에 대한 항등식. 그럼 좌변에 아까 X에 대한 항등식을 할 때는 이게 계수 비교. X의 계수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만약에 AX는 B였어요. 만약에 이렇게. 자, 이게 항등식이다. 그럼 좌변은 X가 있는데 우변에 X가 없죠. X가 없을 때는 계수가 0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값이 0, 상수항 뭐 B도 0,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가 우변에만 있고 좌변에 없죠. 그렇죠. 여기 0 곱하기 A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상으로 이렇게. 그러면 계수 비교하면은 A의 계수가 여기서 A의 계수가 같아야 돼요. 즉 X-4가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X-4 값이 0. 그리고 자, 상수항은 여기서 3이고요. 이쪽에서 상수항은 Y예요. 상수항끼리도 같아야 돼요. 이렇게. 이 풀이가 좀 계수 비교인 겁니다. 계수 비교. 그래서 X 값은 얼마? 4, Y 값은 3. 그래서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요. A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X는 4가 되고 Y는 3. 즉 4,3 여기 아까 MN이 4, 3이 되면요. 자, 요 4, 3은 A가 뭐든지 간에 항상 성립하는 그런 점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지금 항등식으로 바꾸고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자, 모든 A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요. 그쵸? 그럼 A 값이 이게 막 바뀐단 말이죠. 막 바뀌는데 이 전체로 어떤 고정된 값이 나오게 해주려면 곱하기 0을 해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A 곱하기 네모가 있어요. 이렇게. 자, 보세요. 얘가 막 바뀌어요. 이 값이 이것저것도 막 바뀌어요. 막 바뀌는데 이 전체 값이 뭔가 고정된 값이 나오려면요. 곱하기 0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0 이외의 다른 수를 곱하면은 얘가 바뀌면 같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얘를 꼼짝없이 가둬두는 방법은 뭐다? 곱하기 0을 하는 거. 그래서 A를 꼼짝없이 가둬두려면 요 앞에 계수가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좌변도 있다 그러면 같이 다 묶어서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수가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방법을 이제 계수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양변 똑같은 겁니다. 좌변, 우변이. 근데 관점이 A 입장에서 보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문자가 지금처럼 뭐 A도 있고 X도 있고 Y도 있고 뭐 이러면은 이 식을 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가 다 나올 수 있어요. 뭐 이게 방정식으로 볼 수도 있고 항등식으로 볼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문자 관점에 따라서. 이 문제는 A에 대한 항등식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4,3 꼭 지나는 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하면은 답은 7이 되겠죠. 이렇게. 조금 더 보충 설명 드리면요. 자, 우리가 이게 함수가 1차 함수가 있어요. ax 플러스 b가 있을 때 a랑 b가 결정이 되면요. 예를 들어 y는 2x 플러스 3 그러면요. 이거는 우리가 함수식을 완벽히 아는 거예요. 그쵸? 다 아는 거죠. 완벽히 아는 거고 지금 a랑 b를 모르면은 뭘 모르는 미지수 두 개를 모르죠. 그쵸? 이 두 개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보 두 개가 주어지면 예를 들어 뭐 2점 또는 뭐 길기와 한 점이 주어지면 우리가 그 함수식
일차함수 또는 이 직선을 정확히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정보가 한 개밖에 안 주어졌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EX 플러스 B 이렇게. 기울기는 주어졌는데 절편은 안 주어졌어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특징은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개만 주어있으면 절반의 정보는 주어진 거기 때문에 절반의 정보는 알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머릿속으로 기울기가 2인 직선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또는 y는 ax 플러스 3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주어지면 자, 얘도 기울기는 모르지만 절편이 주어졌죠. 절편이 주어졌기 때문에 얘도 특징을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절편이 3이구나. 이렇게 있을 때 여기 3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구나 라고 또 알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자, 이런 건 좀 쉽잖아요. 그쵸? 바로 요 모양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 y는 자, 얘처럼 지금 이것처럼 만약에 제가 m이라고 쓸까? mx 플러스 뭐 2m 플러스 3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여기 보세요. 모르는 미지수가 뭐냐면 m 하나 모르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정보가 주어진 거예요. 자, 이건 기울기 절편이 바로 주어졌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쉽지만 자, 이것도 요식도 잘 보세요. 요식도 보면은 모르는 미지수가 m 하나만 모르죠. 얘도 우리가 특징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얘도 절반의 정보는 있는 겁니다. 어떤 그래프에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안 보일 뿐이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특징 잡는 게 지금 이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얘는 뭐 정확히 뭔지 몰라요. 왜? m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m의 값에 관계없이 꼭 지나는 점이 있는 거죠. m으로 이렇게 묶어보면은 x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3, 즉 마이너스 2,3은 꼭 지나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직선은요 특징이 뭐다? 마이너스 2,3. 자, 이 점을 꼭 지나는 직선이에요. 여기서 이제 m의 역할은 기울기입니다. 기울기가 양이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음이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요 직선의 특징도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어려워지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요. 고등학교에서는 단골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단골. 이건 좀 쉽잖아요. 기울기 절편만 가져가는 건 좀 쉽기 때문에 그렇고 조금 이런 일반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특징을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 가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 유형이 됩니다. 여기 약간 잘못 썼네 제가. 마이너스 요거 2에요. 마이너스 2,3.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요, 중학교 때부터 이런 거 하나씩 알아두면요,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한번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같이 배워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